네, 안녕하세요. 아디비입니다. 긴급하게 제작하여 많이 부족합니다. 25년 1월 28일 화요일 작성이 됐네요. 자, 1월 29일 서부지법 난입 또는 폭동. 이 논란을 보면서 떠오른 사건이 있어서 난입인가 폭동인가에 대해서 비슷하다면 비슷한 사건을 비교하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타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사태라고 표현을 했고요.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3일 국회 2차 본회의에선 서부지법 불법적 폭동 사태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앞으로 봐야 될 쟁점으로서는 첫 번째 신성한 법원이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난입인가 폭동인가, 그리고 세 번째 예상되는 처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처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후반부로 건너뛰기 하시고, 자, 장소가 핵심입니다. 신성한 법원이라는 점에서 가장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동인가? 이번 사건의 명칭에 여당은 난입, 야당들은 폭동.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 여론과 언론도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그래서 나름대로 서부지법 사건이 폭동이라면 그 기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기준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행동인가, 그리고 두 번째, 폭동의 주동자 또는 주동단체가 존재하는가, 또 과정에서 폭력성과 폭력적 저항이 있었는가를 따져서 예전의 사건과 비교를 해볼 겁니다. 단 정확한 비교는 불가하니 참고로만 보시고요. 본 비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이고 비난과 비방의 목적은 일체 없습니다. 자, 89년 10월 13일 서울 지역 총학생회 연합 이른바 서총연에서 미 대사관조를 점거하고 방화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습니다. 무려 사제폭탄을 동원해서요. 이 사건을 서부지법 사건과 비교해 볼 건데 다시 말하자면 서부지법 사건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 사건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이 대사관조 사건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획된 행동인가를 비교하면 대사관조 사건은 명백하게 계획적으로 그것도 땡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자세한 서총련의 구호와 요구사항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살짝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반박을 하고 싶으시면 당시의 기사 여러 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사건은 지금까지 기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기보단 일부 사법부의 재판관의 결정에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여지다는 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의 답변 15글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와 검찰에서 중앙지법에 요청한 구속기간 연장에 중앙지법의 거부 답변을 보면 어느 정도 지지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단 장소가 신성한 법원이라는 점에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장소를 떠나서 목적성과 계획성을 따지면 대사관저 사건은 둘 다가 해당하는 사건이고 서부지법 사건은 목적성은 해당하나 지금에서 계획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주동자, 주동단체를 계획성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모로 계획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살짝 부실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폭동의 주동자 또는 주동단체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게 되면 대사관저 사건은 명백한 주동단체 서총련이란 단체가 존재를 하고요. 서부지법 사건은 누구 하나 주동했다라기에 수사기관과 언론도 딱 집어서 말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땡땡땡이 배우라는 의견이 존재하고 일부에선 땡땡땡을 배우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후에 조사기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충분한 조사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과정의 폭력성과 폭력적인 저항의 존재 여부. 단어 선정에서 신성한 법원이라는 장소와 함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사관저 사건에선 일부 과정에서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단 사과탄, 화염병, 시너, 사제폭탄, 쇠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심지어 사용까지 하였습니다. 대사관저에 진입하여 사과탄, 사제폭탄을 터뜨리고 준비한 쇠파이프로 창문을 깨고 진입하여 안에 있는 집기들로 진압을 막을 목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대사관 부부와 직원들을 인질로 삼기 위해 인질을 찾았지만 다행히 대사관 인원들은 무사히 대피하거나 피신을 하였죠. 인질 확보에 실패한 후 진압을 막을 목적으로 신호를 바닥에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난연성 바닥으로 방화에 미수하였고요. 진압에 저항할 목적으로 사제폭탄을 터뜨리려 하였지만 미수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허나 이는 일부 과정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과정의 폭력성은 충분히 보여지고 여기에 동원된 또 사용된 물품 또한 이를 뒤받침합니다. 과정의 폭력성을 단순히 비교하면 서부지법에서도 일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라이터와 휴지, 라이터, 기름 등이 알려져 있고요. 라이터를 가지고 휴지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진 것과 바닥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는 행위, 그리고 언론과 유튜브에 영상을 통해 보여진 내부의 기물 등을 이용하여 유리창과 내부 집기를 파손한 점, 그리고 땡땡땡을 찾으려 하는 행위 등 과정의 폭력성도 보여집니다. 허나 폭력적 저항에서는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쌓는다든가 또 대여를 짜서 무력을 사용하여 체포에 저항하는 모습 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적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단, CCTV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엄중하고 심각하게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진압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나마 진압 과정 중 큰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정한 기준에서 보면 폭동이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장소가 신성한 법원이라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대사관저 사건의 가담자들 처벌을 보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징역 1.5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년과 자격정지 2년,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대사관저 사건과 비교하면 서부지법 사건은 가담자 중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는 신성한 법원이라는 장소의 심각성과 폭력적 행위로 봐서 여러 가지 혐의로서 징역형은 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폭력성을 보인 자 역시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 가담자 정도는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대사관저 사건과 서부지법 사건 모두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점과 일부 사법부의 책임론, 경찰의 무능한 대처라는 주장, 그리고 여당 일부에서는 유공자 지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 사건은 모두 정치적인 사건이 돼버렸죠. 또한 대사관저 사건의 일부가 이후에 사면 복권되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폭력적
극히 지양하는 아딥은 폭력을 반대하는 아딥은 서부지법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향후 처벌의 결과가 궁금하며 정권 교체 및 유지 시 이들에 대한 처분 변경 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하여 비교한 대사관저 사건은 단순한 비교를 위한 것이며 모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며 비방 비난의 목적은 일체 없습니다. 총평 15글자? 이게 맞나? 어? 아, 당일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빨리 많은 내용을 만들고 싶지만 정말 미안하게 전업이 아니라 제작 속도가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으로 라이브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편으로.